특허청에서 저번 달에 발급된 상표 등록증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처음에 취득하셔서 운영할 때 첫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방송한 내용도 제가 있습니다. 7,500만 원 이렇게 충분히 월 매출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이제 호텔을 취득한 고객님들 있죠? 저희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현재 운영 중인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호텔을 제가 직접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티타임도 하고요. 자,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작년 이제 2월경인가요? 네, 2월경에 제가 이제 서울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상호를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해서 말이죠. 특허청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상표 등록증이 특허가 나왔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듯이 호텔의 그 상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특허를 낸 상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서 저번 달에 발급된 상표 등록증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의뢰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10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셨던 분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한 20년, 25년 가까이를 오피스텔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10채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가, 네, 아는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인가 봐요. 친한 친구분이, 모텔을 하나 사셔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을 하나 취득을 하셨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다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한 6개월 전부터 강의를 들었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강의를 보시다가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호텔을 하나 더 사시려고 물건을 이제 의뢰하시려고 이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운영 노하우 등 좋은 또 팁을 또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호텔을 이제 모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또 운영 노하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텔에 접목시켜서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방송 출연에 한 내용을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 원스톱 서비스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항상 강조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 출연에 가서도 그 대본 내용을 제가 꼭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처음에 취득하셔서 운영할 때 첫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방송한 내용도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첫 3개월은 놓친 거죠. 네. 수익은 좋은데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거, 또 직원이 이야기해주는 거, 개념이 없더라 이겁니다. 체계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오피스텔을 10채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친한 친구를 통해서 모텔을 취득한 케이스죠. 모텔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에게 호텔을 또 하나 사시려고 오신 거고, 또 하나는 운영 노하우를 이제 배우시려고 오신 거죠. 그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제가 운영 노하우를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배워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텔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피스텔 수익률과 오피스텔도 상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만 사무용 오피스텔, 네, 그리고 이제 호텔도 상가이기 때문에 호텔 수익률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호텔 수익률은 제가 이제 본 충남에 있는 호텔의 맨 마지막 타임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씀해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0채를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오피스텔 한 채당 매매 가격이 물론 이제 지역마다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3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0채라고 하니까 30억이죠. 30억에 취득을 한 거고요. 이분이 보시니까 자기 자본은 사실 때마다 50%만 대출을 받았답니다. 대출 50%, 자기 자본 50% 이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 자금이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는 분이죠.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수익률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총 얼마 소유가 된 거죠? 네, 15억이 소유가 된 거죠. 네, 대출도 15억이 소유가 됐습니다. 10채를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보니까 한 채당 3억이면은요. 한 채당 3억이면은 대출 비율이 50%면은요, 이건 이제 1금융권에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1금융의 4.5%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정도. 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 몇 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4.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세를 얼마 받느냐? 한 채당 오피스텔 한 채당 월세 여러분 얼마 받습니까? 월세 3억짜리라고 가정하면 얼마 받습니까? 제가 좀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8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80만원 한 달에 80만원씩 10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다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제가 해봤습니다. 같이 상담을 하면서 계산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금방 계산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월세가 80만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10채의 오피스텔을 80만원씩 매월 80만원 받는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총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9,6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9,600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9,600만원. 그럼 9,600만원에서 나머지 고정 비용을 빼야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순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출 비용은 제가 대출 이자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뭐 수리수선비네, 세금이네, 뭐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거는 제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받아서 납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는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이 4.5% 기준으로 50%니까 대출을 15억 받은 거죠. 15억을 4.5%. 15억을 4.5%로 이렇게 계산했더니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왔냐면 6,7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 달 순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9,600만 원에서 6,750만 원을 빼니까 2,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2,800 잠깐만요. 2,850만 원. 여기 맞네요. 2,850만 원의 이제 순수익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다른 거는 지출을 안 뺐습니다. 그러면 2분의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투자하셨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시고, 1년의 순수익이 2,85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100%를 비율로 환산했더니, 이 의뢰인의 수익률이 1.9% 나왔습니다. 1.9%.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에서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 중에서도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드리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셨을 때는 한 채당 매매 가격이 3억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고요. 월세는 80만 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적정한 선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적정한 선에서 고정 지출에서 제가 세금은 안 뺐다는 거, 그 다음에 수리수선비나 그 다음에 중개 보수나 이런 건 안 뺐습니다. 지출에서. 단순히 그냥 이자액만 뺀 거예요. 그런데도 1.9%밖에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9%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을 보유하셨는데 오히려 남는 게 없다는 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자 주고 뭐 좀 교체해달라, 세입자가 뭐 좀 해달라, 뭐 수리수송 비용 좀 주고 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한 번씩 주고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남는 게. 그렇지만 호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 호텔의 이제 수익률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금 15억을 호텔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1.9%밖에 안 나오겠냐 이거예요. 물론 파생되는 건 있겠죠.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오피스텔은 내가 세를 주면 거의 끝이죠. 거의 끝인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 물리적인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는 거, 좀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지만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호텔은 이제 충남에 입지하고 있고요. 충남에 물건 번호는 120279번에 해당됩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4월 4일 날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 평수로는 121평입니다. 연면적 1818평이고요. 평수로는 550평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직영 중이시고요. 매가 24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8억인데요. 최대 융자 2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22억 융자 받으시면은 실인수가 12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매출은 월 4천만 원입니다. 객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41개. 연면적이 말이죠. 물론 이제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550평인데 객실수가 41개. 아주 이상적인 객실 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건물 자체 내에 13대 가능하고요. 인근에 따로 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105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348만 992원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요, 건물이 아주 반듯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내구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10억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대출이 얼마가 가능하죠? 22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2억이 가능한 호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12억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을 보시면 상권 자체가 7, 8월 달 있지 않습니까? 여름 그 휴가철에 7, 8월 달에는 아주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권입니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권. 그래서 10억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현재는 4천만 원인데요. 7,500만 원 이렇게 충분히 월 매출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저하고 손을 꼭 잡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계약일이고요. 계약일. 여기가 이제 잔금일이죠. 잔금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간이 우리가 한 45일 이렇게 잔금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대출을 실행할 때 금융권에서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짧게 걸리면 한 20일 아니면은 30일 일이 좀 걸리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45일. 그래서 그 전에 금융권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금일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있죠. 그 45일 동안에 첫 번째는 제가 호텔 운영 노하우를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께 가볍게 이렇게 전수를 해드립니다. 가볍게. 왜냐하면은 이제 리모델링 기간이 필요하죠. 잔금을 하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잔금을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재오픈 날이죠. 재오픈 날이면 물건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 이 리모델링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도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운영 노하우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죠. 여러분께. 이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잔금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일 전에는 또 제가 뭐를 해드리냐면, 저에게 이제 호텔을, 취득한 고객님들이 있죠.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현재 운영 중인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호텔을 제가 직접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티타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신 분,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사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 티타임을 갖고 미팅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도 실제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래서 저를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창업. 왜? 아까 그 방송 출연한 내용 제가 캡처 사진도 보여드렸죠. 1에서 100까지 논스톱으로 제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용도가 높은 쪽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호텔을 취득하시는 분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우리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도 살 때 전 건물주가 매출이 3,500, 4,000 이렇게 나오는 거, 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물건을 리모델링해서 운영 노하우를 가미를 해서 진행을 해서 말이죠. 여기 재오픈했죠? 이거 하나 더 적어볼까요? 재오픈해서 매출이 정점으로 도달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통상 저희 고객님은 3개월이면 다 정점에 도달하시더라고요. 뭐 6개월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 3개월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3개월에 도달하면 거의 정점에 다 도달하시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단계로 물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때는 이제 임장 활동을 많이 다니는 거죠.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거 저에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또 해소를 해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일 전에 이 기간까지는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사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말이죠. 저희 고객님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워밍업을 좀 시켜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이분들도 그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해서 호텔을 사보니까 어떻다?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뭐 99% 이상은 다 맞더라 이겁니다. 내용 자체가 뭐 부득이한 사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어요. 뭐냐? 최근에 들면 코로나19가 왔죠? 네,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왔었죠. 초부터 한 6월 아니면 7월 이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 기간 동에는. 또 작년에 그죠? 고금리 2022년 3월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 버린 거죠. 지출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금리가 안정화된 건 아니지만 이 체감으로 느끼는 이때 금리는 정말 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론 지금도 그때 당시 금리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때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신 이제 객실 단가를 조금 더 받는 거죠. 네,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이 아닌 이상은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9%는 다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떤 고객님들은 제가 예상 가능한 매출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분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다 열정이죠. 그 열정에 의해서 예상 가능한 매출보다 더 누리는 분도 많아요. 또는 이런 분도 계시죠. 제가 예상 가능한 매출이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뭐 집안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호텔을 관리 감독하기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아주 부득이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고객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7,500에서 많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한 500 떨어집니다. 500만 원. 7,50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제가 노하우를 다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막 현저하게 올라가고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지에 딱 올라오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매출이 변동성이 심하다든지 편차가 심하다든지 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상권 자체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매출이 막 들쑥날쑥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은 편차가 있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충남에 입지한 호텔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보다 지방에 내려가면 수익률이 조금 더 누리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내려가시면 내 행동 반경에서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가시니까. 그래서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 지금 현재 기준과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이자율과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이용자 22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금융 기준입니다. 이자율이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4,300만 원 중에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19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이자가 이자 부담액이 어땠었느냐? 이때는 이금융 기준으로 5.5% 했고요. 그러니까 1년의 이자가 1억 2,100만 원을 이렇게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자 부담액과 금리 상승 전에 이자 부담액을 제가 계산을 했더니 이자에 대한 연 차익이 이제 2,2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매몰 비용이죠. 이게 이제 1년에 2,200만 원을 덜 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이자가 늘었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 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이자 비용 더 내는 거 아니죠? 그죠? 7,500만 원 중에서 과거에 비하면 이자를 한 200만 원 현재 시점에 더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에서 똑같이 아까 15억, 이게 만약에 이제 현재 이 호텔은 12억 투자하시죠? 아까 오피스텔은 15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10채를 보유하는데, 그 자기 자본이 호텔이 더 절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200만 원의 이 차액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호텔은 매출에 의한 수익률이 높게 발생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만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호텔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12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투자해도 시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본 호텔의 이제 기대 수익률은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2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12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 매달 누리는 순수익은 2,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23%. 그래서 충남에 여러분 좀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본 호텔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